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재우의 MLB 전당. 미국의 현지 MLB 팬들이 꼽은 메이저리그 명승부 탑10 5위를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과거로 저희가 시간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1965년도 LA 다저스와 미네소타 트윈스 월드시리즈 7차전 경기가 당당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통산 62회 월드시리즈였었고요. 이 시리즈는 저의 최애 투수죠. 샌디 코펙스의 시리즈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이때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제가 본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는 월드시리즈 기록 필름을 다 남겨놨잖아요. 나중에 보면서 저도 홀딱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샌디 코펙스 시리즈라고 불리는 이유는 샌디 코펙스는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에이스인데 1차전 선발로 당연히 낙점이 되겠죠. 유대인들의 명절 용키퍼 날이 바로 월드시리즈 1차전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종교적인 이유로 등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반응이 갈렸어요. 개인적인 종교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아니 지금 팀이 우승하는 월드시리즈의 1차전 선발 에이스가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얘기거리가 되는 거죠. 미네소타라는 이름을 달고 첫 번째 월드시리즈입니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전신은 원래 워싱턴 세네터스인데요. 워싱턴 세네터스도 1933년도 월드시리즈 이후에 3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는 102승을 거뒀고요. 다저스는 상당히 쉽지 않게 월드시리즈, 이때만 하더라도 양대 리그의 1위 팀만 월드시리즈에 격돌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2등은 정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다저스가 상당히 고전했던 거는 라이벌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막판에 14연승 거두면서 엄청나게 다저스를 압박을 해요. 그래서 9월 16일까지 다저스가 오히려 4경기 반 차이로 샌프란시스코에게 뒤져 있었습니다. 근데 LA 다저스가 마지막 2주 동안에 13연승을 거둬요. 그래서 시즌 마지막 날 우승을 확정짓고 월드시리즈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다저스는 당시에 막강한 듀오가 있었죠. 샌디 코펙스와 돈 드라이스데일. 이때 이 다저스가 7차전까지 월드시리즈를 치르게 되는데 선발 불펜 다 합쳐서 몇 명의 투수가 나왔냐? 7명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투수들 완전히 다저스는 뭐 그때부터도 마운드의 팀이에요. 그때 이제 이 코펙스 드라이스데일과 같이 활약했던 투수가 클라우드 오스틴, 나중에 다저스 코치도 했었죠. 또 롬 페라노스키, 두 분 다 다저스 코치를 하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샌디 코펙스의 시리즈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시즌 마지막 2주 동안에 다저스는 4경기 반차를 따라잡고 결국 시즌 마지막 날 승리를 확정졌잖아요. 샌디 코펙스는 시즌 마지막 보름 동안에 5번 등판했어요. 그러니까 사흘마다 한 번씩 등판했다는 얘기죠. 그 5번 등판 중에 4번을 승리로 가져왔고요. 3번은 또 완투였었어요. 자, 시즌 마지막 경기, 여기서 이제 이겨야지 월드시리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경기에서 등판해서 밀워키 브루어스를 상대로 탈삼진 13개. 이때는 정말 코펙스 선수도 이미 팔꿈치 통증이 상당히 심하던 시절이었대. 여러분 그 컬티션 샷이라고 근육 주사 아시죠? 그거 먹고 진통제를 한 움큼 먹고 등판을 했다고 해요. 미네소타는 반대로 타격이 앞서는 팀입니다. 리그 타격왕이었던 토니 올리바, 주전 선수 5명이 20개 이상을 홈런을 친 방망이의 팀, 전형적인 창가 방패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죠. 자, 1차전 볼까요? 돈 드라이스데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키퍼라는 그 종교적인 문제로 코펙스가 등판하지 않고 드라이스데일과 머드캣 그랜트라는 선수가 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 머드캣 그랜트가 미네소타의 에이스예요. 그 시즌에 22승 7패 3.30의 성적을 거둔 선수인데, 그랜트 선수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월드시리즈 최초의 흑인 승리 투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첫 경기를 8대2로 미네소타가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그리고 2차전에는 드디어 이제 샌디 코펙스, 그리고 그 당시에 젊은 에이스였던 짐카 선수의 맞대결. 코펙스 선수가 6이닝 동안 단 2실점, 1자책점만으로 호투를 했습니다만, 짐카 선수가 1실점 완투승 거두면서 이렇게 미네소타가 2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차전에 클라우디 오스틴 선수가 5피안타 완봉승 거두면서 4대0 일단 다저스가 1승을 챙기게 됩니다. 4차전에는 다시 드라이스데일 선수가 나오는데 1차전에 부진을 씻고 2실점 완투승을 거두게 되고요. 물론 미네소타는 하먼 킬루브루, 토니 올리바 선수가 솔로 홈런을 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점수는 전부예요. 결국은 7대2로 다저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리즈는 2승 2패 균형을 맞춥니다. 5차전에 샌디 코펙스가 다시 등판해요. 2차전에 패배, 본인이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잖아요. 이번에는 코펙스가 완봉승 한 점도 주지 않습니다. 피안타도 단 4개, 10개 탈삼진 뽑아내면서
역시 짐카 선수를 꺾고 7대0 승리를 가져오고 3승 2패로 앞서 나갑니다. 자, 급해진 미네소타. 6차전에는 에이스 머드캣 그랜트를 다시 등판을 시키면서 6안타 2실점 완투를 시키고요. 그리고 월드시리즈에서 7번째 투수 홈런이라 그러죠. 또 본인이 홈런까지 쳐요. 이 그랜트 선수가. 결국은 6차전 3승 3패 미네소타와 다저스는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다 운명의 7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샌디 코펙스, 짐카 선수의 맞상대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 월터 얼스턴 감독이 사실은 드라이스델 선수가 하루 휴식을 더 시켰어요. 근데 코펙스는 이틀밖에 쉬지 않았는데 에이스는 코펙스거든요. 이 코펙스와 드라이스델 누구를 선발로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 그래요. 코펙스를 결국은 7차전 선발 투수로 알스턴 감독은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상대 투수인 짐카 선수도 이틀만 휴식을 취하고 나왔는데 문제는 코펙스 선수가 이 팔꿈치 통증을 계속 안고 던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알스턴 감독도 도박을 한 거죠. 게다가 코펙스 선수가 빠른 볼과 커브가 주무기인데 그 주무기 중에 하나인 커브의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엄청나게 고전을 해요. 그래서 거의 커브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빠른 볼로만 승부를 합니다. 이제 승부는 그래도 팽팽하게 나서고 있었는데 다저스의 좌익수 루 존슨 선수 4회 초에 타석에 나오는데 이 선수가 홈런을 치게 돼요. 근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루 존슨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펙스가 역투를 하는데 그 정말 커브가 안 들어가니까 빠른 볼만 던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빠른 볼의 구위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한 점만 내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결국 이 존슨의 홈런과 웨스턴 파커의 적시타로 2대0으로 다저스가 앞서 나가고 카 선수가 강판이 돼요. 결국 코펙스는 피안타 단 3개, 탈삼진 10개를 뽑아내면서 완봉승을 거두게 되고요. 이런 경우 양 팀이 이제 7차전까지 오면서 코펙스의 시리즈, 코펙스의 정말 이런 투혼을 느낄 수 있었던 시리즈인데요. 양 팀이 4승 3승 나눠 가졌잖아요. 이 7승을 모두 다 선발 투수가 완투로 한 경기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도 1940년 이후 월드시리즈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러죠. 이제 앞으로 이런 경기는 이런 시리즈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향취가 느낄 수 있고 또 샌디 코펙스라는 얼마나 위대한 선수인지 느낄 수 있었던 시리즈가 바로 1965년도 다저스와 미네소타의 월드시리즈 7차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